중화외환시장 개입의 효과는 많은 나라에서 통화 공급을 일정한 규모로 유지한 상태에서 환율을 안정한 것을 추진한다. 많은 나라들이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을 추진하는데 이제 관리 변동 환율 제도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제 자유 변동이 아니고 변동은 변동인데 약간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 개입 정책을 통해서 환율을 관리하고 있더라라고 이제 알려져 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환시장의 개입 규모가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에서는 매우 작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개입 규모가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중화 외환시장 개입 같은 경우는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중화죠. 안전중화라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안전중화라는 거죠. 요것이 늘어나면 이건 줄어들고 내려지면 커지면서 오른쪽에 전원통화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중화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통화 공급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 수준을 어떻게 조정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적으로 분석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중화 외환시장 개입의 효과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제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은 여기 뒤에다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가 지금 2022년도 아직 2023년 뭐 4년은 통계가 없고요. 2022년에 보게 되면 하루에 평균입니다. 평균이 7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죠. 7조 5천억. 거기다가 1,300원을 거겨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금액이 많죠. 그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환시장의 이제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중화 외환시장 개입이 돼. 중화 외환시장에서 이제 첫 번째가 포트폴리오 균형 효과입니다. 포트폴리오. 자, 중화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외환당국의 보유자산 구조만 변경시킨다. 중하죠. 중하가 아까 요거 있어요. 자, 외환당국의 오른쪽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른쪽은 변화가 없고 요거 비중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그런 비중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환당국의 보유자산의 구조만 변경을 시킨다. 그래서 통화량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을 중화 외환시장 개입인데, 민간도 마찬가지 총자산의 규모의 변동 없이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크기, 상대적 크기죠. 국내 자산을 늘리냐, 그 다음에 해외 자산을 늘리냐, 그 크기만 변화시킨다는 것이 중화 외환시장이고, 자, 민간이 갖고 있는 국내 자산의 상대적 크기의 변화가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는 포트폴리오 균형 이론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국내 자산하고 해외 자산이 어느 정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냐, 대체성이 크냐 작냐 이런 거죠. 그것하고 관련이 있다. 국내 자산하고 해외 자산이 불완전한 대체제에 관계에 있다. 불완전한 대체제요. 그러면 외환시장의 개입에 의해서 국내 자산과 그 다음에 해외 자산의 상대적 크기 변화는 환위험 프리미엄. 아까 여기 있습니다. 환위험 프리미엄. 환이 위험하면 그만큼 변화가 크다 그러면 프리미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위험 프리미엄에 영향을 줘서 환율 변화에 영향을 준다. 겁니다. 그래서 자, 국내 환위험 프리미엄이 있게 되면 이게 국내 이자율은 해외 이자율에다가 더하기 여기 환율의 변화율이요. 지금 현재 환율이고 미래 예상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화율이고 플러스 이게 로 환위험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자산하고 해외 자산이
불완전한 대체제 관계에 있다. 그러면 외환시장의 개입에 의해서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상대적 크기 변화, 상대적 크기 변화는 이렇게 환위험 프리미엄에 영향을 줘서 환율 변화에 영향을 준다. 환위험이 존재한다. 이거 환위험에서 환위험이 존재하고 자본 이동이 안전하다 하는 경우 자산시장에서 균형 조건인 유형 금리 평가는 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한 유형 금리 평가를 바꾼다. 그게 요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있는 것은 자 여기에 요거 없었죠. 요것이 환위험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 금리 평가 뭐였어요? 거기다가 이형 금리 평가를 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형 프리미엄을 고려한 유형 금리 평가를 바꾼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RP 리스크 그래서 RP UIP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형을 해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부문에서 유통하는 국내 자산의 상대적인 공급이 증가했다. 민간 부문에 유통되는 국내 자산의 공급이 증대될 거는 국내 자산에 대해서 환위험이 프리미엄이 증가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환위험이 프리미엄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책 당국이 환율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외환을 매입한다. 환율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환의 가치를 이렇게 높인 거죠. 그래서 환의 가치를 환율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외환을 샀다. 외환을 사가지고 외환을 샀기 때문에 외환을 샀다는 것은 달러를 매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반대 조건은 원화는 공급이 되는 거죠. 왜?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를 원유로 바꾸기 때문에 달러를 샀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샀다는 얘기는 달러를 받고 원화를 준 겁니다. 그래서 외환을 샀기 때문에 그런 본원 통화를 환수한다. 그래서 중화 외환시장이요. 달러를 사고 그 다음에 한국 돈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화가 늘어났죠. 통화가 늘어나니까 그걸 환수, 본원 통화를 다시 본원 통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채권을 팔았다. 국내 채권을 팔면 어떻게 되냐? 국내 채권을 팔게 되면 시중은행한테 국내 채권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게 되면 시중은행에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한국에다가 뭘 주느냐? 통화가 가게 되는 거죠. 통화. 이게 BOK라는 거죠. 자, 한국은행이 여기에 시중은행에다가 채권을 매각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BOK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죠. 자, 국내 채권을 팔기에는 민간 부문의 공급이 증가된 국내 자산을 수요롭사에서는 그만큼 추가적으로 환위험을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그래서 본원 통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민간 부분에 공급이 증가된 국내 자산을 수요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환위험 프리미엄을 더 높게 지급을 해야 된다. 국내 채권의 해외 채권 대비 상대적 수요함수예요. 그러니까 국내 채권의 해외 채권 대비라니까 분모가 해외 채권이고 분자가 국내 채권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해외 채권, 분자가 국내 채권. 포린이고 본토 국내입니다. 본토가 국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대적 수요 함수는 환위험 프리미엄하고 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국내 자산하고 해외 자산의 비율이고 환위험의 프리미엄입니다. 자, 이게 국내 자산, 해외 자산 대비 국내 자산의 수요인데 이렇게 해서 우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요 곡선하고는 틀리죠. 그것은 해외 자산 대비 국내 자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내 자산의 프리미엄을 환위험의 프리미엄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은 이렇게 지금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만나는 이 재료에서 만나는 것이 이형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국내 채권의 해외 채권 대비 상대적 수요 함수는 환위험 프리미엄하고 정의 관계다. 그래서 국내 채권의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환위험의 프리미엄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화외환시장 개입해서 국내 채권의 외환 채권 대비 상대적 비율이 증가했다. 그래서 국내 채권의 이렇게 비율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균형의 환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한다. 자,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뜻입니다. 자, 국내 채권 B가 더 커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SSS 사실로 움직이니까 자, 로 제로에서 로 원위로 해서 이 제로의 균형이 이 원위로 됐습니다. 그래서 환위험의 프리미엄이 커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림 12-1이고요. 국내하고 국외 해외 이자율이 변동이 없다. 그런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중화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이렇게 환위험의 프리미엄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렇게 이걸 보게 되면 이것은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고 통화 공급이죠. 그래서 화폐에 대한 이렇게 수요, 그 다음에 통화 공급, 통화 수요하고 통화 공급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요.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이 중화외환시장 개입에서 환위험이 프리미엄 증가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위험의 프리미엄이 증가했다는 한 것은 환위험의 프리미엄을 고려한 금리평가 옵션 요겁니다. 요것이 증가했으니까, 이게 증가했으니까 그게 우측으로 간다는 거죠. 위험 프리미엄을 감안한 금리평가인데, 그래서 자 앞에 있는 환위험의 프리미엄이 증가했는데 환위험 프리미엄이 감안한 금리평가 곡선이 그게 상승을 한다. 상승에 따라서 환율도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화폐 수요 공급에서 이자율이 결정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형, 환위험이 커지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자율에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이거 오른쪽으로 가니까 똑같은 이자율에서 환율이 S0에서 S1으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다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자율 변동 없는 상태, 이자율이 변동이 없어요. 국내하고 이자율 변동 없다는 뜻은 지금 여기에는 화폐 통화의 수요와 공급이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환위험이 커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게 돼서 여기에 있는 환율, 환위험 프리미엄을 감안한 금리 평가 곡선이 상승한다는 오른쪽으로 가게 돼서 환율이 상승을 한다는 것이 그림 12-2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을 개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지금 외환시장의 개입의 효과를 포트폴리오 균형 효과,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비중화 외환시장 개입 효과고 중화 외환시장의 개입 효과인데 포트폴리오 균형의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균형 효과를 이렇게 두고 이 이론이 현실성 어떻게 되느냐? 현실성. 한위험의 프리미엄 자체는 인정한다. 한위험이 프리미엄이 있냐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의성,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측정하느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화외환시장 개입 효과를 이렇게 환위험 프리미엄 변화로 설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정책에는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것 때문에 유의성 있게 측정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균형을 통해서 중화 이한시장 개입 효과가 있느냐?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 결과는 효과가 미미하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통계적으로 유효성도 적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효성은 있다. 통계적인 의미는 있지만 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현실은 앞에는 이론이고 현실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외환시장의 개입 규모가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나 통화량, 나라 전체의 통화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아까 내가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는 것을 보여줬는데 정부에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가서는 이게 측정한 것이 어렵더라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포트폴리오의 외환시장 개입에서 첫 번째 포트폴리오 균형 효과에 관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외환시장을 개입을 하는데 자, 두 번째가 신호 효과입니다. 자, 시그널 준죠. 신호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야, 내가 뭐 할 거야 하는 것이 신호를 준 거죠. 자, 신호 효과 이론은 뭐냐?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 외환당국이 향후입니다. 향후에 통화 정책이나 균형 환율에 대한 내부 정보를 시장에 암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화 정책이에요. 향후 통화 정책 하겠다. 자, 균형 환율 여기에 있는 결정된 이런 균형 환율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것은 내부 정보. 국가의 정보를 시장에 암시, 신호라는 것이 신호를 주는 거죠. 그 암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서 시장 거래자들, 여기에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이런 시장에 이렇게 거래자들한테 환율이 어떻게 변할 거야? 그런 것을 암시를 한다는 거예요. 암시. 시장 거래자들한테 환율 예상 변화, 예상을 변화시켜서 그러면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을 변화시켜서 실제로 현물 환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신호 효과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호를 줘서 시장의 참가자들의 예측한테 영향을 줘서 현물 환율에 영향을 준다. 자, 신호 효과의 첫 번째 유형은 뭐냐 그러면 자,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외환시장 변화를 주는 외환시장 개입이 예상 환율이에요. 자, 지금이 아니죠. T+1 미래입니다. T+1이니까 6개월 뒤에 될 수도 있고 3개월 뒤에 될 수도 있고 예상 환율을 변화시켜서 예상 환율을 변화하는 이형 프레임을 고려한 유형 금리 평가의 균형식에서 현물 환율의 변화된다는 뜻인데 아까 여기죠. 자, 여기에 보면 국내 금리는 해외 금리에다 요거라고 그러죠. 예상 환율 변화인데 요 SET 플러스 요것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기에는 SET 플러스 T기에 예상되는 요거죠. T기에 예상되는 T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는 T 플러스 1기의 환율이에요. 지금 예측을 하면서 6개월이나 1년 또는 3개월 뒤에 예상 환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환율 변화는 이형 프리미엄을 감안한 유형 금리 평가 그 균형식에 의해서 현물 환율을 변화하는 이론이다 하는 것이 신호 효과 이론의 첫 번째 유형이고요. 다음은 신호 효과 이론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